화물연대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이게 보수층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구나. 윤석열이 정말 저렇게만 하면은 내가 다시 그 돌아섰던 마음을 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수치에 증명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보수우파 민심이 대폭발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데요. 네, 어제 리얼미터에서 수치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보수라고 대답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취임 이후에 6월 이후니까 취임이 5월 10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는 이른바 이벤트 효과라고 해서 취임 직후에는 상당히 강세가 돼 있는데 5월 말부터는 사실은 이제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5개월 동안에 상당한 정체 내지 후퇴를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수층, 자기 스스로를 자유우파 또는 보수층이다라고 응답을 한 분들 중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려 69.2%가 나왔다는 얘기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대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그 여론조사도 있고, 이제 대선이 끝났으면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성향을 물어보죠. 정치 성향을.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보수로 이 좌파, 뭐는 좌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저는 내키지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진정한 보수 세력, 진보 세력, 진보 정당은 없습니다.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세력만 있지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가장 진보라고 생각하는 정의당도 저는 원래 의미대로 진보 정당으로 가려면은 시행착오를 한참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진보 정당, 진보 세력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사이비가 붙은 사이보 진보 정당만 있을 뿐이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사실은 진보 정당, 진보 세력이란 말입니다. 왜? 안에 속은 어떻게 될든 간에 진보 세력, 진보 정당이라면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되고 구태의연한 보수 정당, 보수 세력과는 차별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네이밍에서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진보라는 말을 듣고 진보라는 정당을 누가 불러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지요. 진보 정당, 민주당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여론조사를 할 때는 꼭 앞에 스스로 정치 지형을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고정적으로 그걸 이제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그러죠. 아예 그냥 이쪽은 보수, 저쪽은 진보 이렇게 묻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응답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중도다 또는 나는 보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서 쭉 진행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50% 잘해야 초반에 머물러 있던 보수층 지지율이 69.2% 거의 70%에 달하였다 하는 매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69.2면은요, 100분 중에 70명, 30%는 아직 이 대선에서 보수라고 자인을 하는 분이 윤 대통령의 표를 실제로 간 게 80% 초반입니다. 80% 초반. 80% 초반에 그런 그 세를 몰아줘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9.2%라는 얘기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동안 5개월 이상 떠났던 윤석열 아유 마뜩지가 않아. 그러고 이게 뭐 정권 교체를 하면은 정권 교체 다 와야지. 이게 무슨 정권 교체야? 이재명 하나 못 잡아놓고 저 문재인은 또 뭐예요?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적폐청산이라고 그래 그렇게 검찰에 칼을 들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왜 검사 출신이 저렇게 조용하게 있어? 뭐 이재명, 문재인은 왜 저렇게 가만 놔두지? 라고 하는 한간의 얘기가 뭐 무척 많죠. 저에게도 하소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이재명을 구속하거나 문재인을 구속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의 이재명은 12월 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의 출두 소환이 유력하다. 연말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연초 1월 달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저들은 즉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검찰 소환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으려고 바로 국회 어제 일요일 날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을 일요일 날 아주 뭐 뜬금없이 소집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거는 어제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상정을 한 이후에 72시간, 즉 3일 내에 그게 처리가 안 되면은 자동 폐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이 일요일 날 지금 국회 내에서 일요일 날 긴급적으로 이렇게 본회의 소집한 게 4번인가 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저들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급해 죽겠다는 것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빨리 해임안을 통과해서 그렇다고 뭐 윤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명히 거부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상민 해임 건의가 아니라 탄핵으로 바로 가겠다. 헌재 헌법재판 탄핵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볼 수가 있듯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바로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발 그렇게 해라. 이상민 탄핵으로 제발 그렇게 밀고 가라. 밀고 가면은 당신들이 그 미는 그 눈덩어리 앞에 아마 깊은 협곡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칼은 빼들었는데 진짜 이상민 탄핵까지 해야 되느냐. 탄핵이 말이 좋아서 탄핵이지 이 탄핵에 대한 후폭풍 이게 어느 정도 올지 감이 안 잡힌다 하는 얘기가 이재명의 딜레마, 민주당의 딜레마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시점에서 조사가 된 이 보수층 지지율 69.2%라는 얘기는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수 민심이 대폭발을 했다라는 얘기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수층 지지율이 69.2%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두 달 내에 내가 했던 그런 그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이게 보수층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아주 경험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자신감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보수층이 움직이질 않네 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 거의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한번 나갔다 온 민심은 끔쩍을 않네, 등을 돌리지를 않네 라고 하면은 이거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면에서는 참 그렇습니다.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집단이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아주 대한민국의 거의 암적 존재 같은 그런 집단이지만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는 글쎄요 모든 게 세상의 모든 게 다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저 동투를 한 바퀴 이렇게 벗겨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위한 바로 정치 투쟁이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 윤석열이 정말 저렇게만 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왔었던 마음을 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수치에 증명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민심이 이제 자유우파 대폭발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69가 아마 다음 조사에서 70% 중반까지만 나오면 이게 전체 여론조사가 아니라 바로 보수층만을 정치 지형이 어떤 것인지 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나는 보수 우파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떠나간 그 윤심이 윤석열에 대한 그 지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 그러니까 꽤 표집단이 예, 보통 때의 2.5배입니다. 보통은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더 이상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1,000명을 모집단으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바로 69.2%로 나타나서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이라는 게 바로 윤 대통령 취임 바로 직후에서 요 이상을 기록한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바로 그 하락세를 반전을 일어난 아주 이 모멘텀이 마련됐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꽤 의미심장한 그런 수치다라고 판단이 드는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부정평가가 58, 긍정평가가 38, 리얼미터가 사실은 이 보수 우파 쪽에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죠. 예, 이택수라고 하는 리얼미터 대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굳이 분리를 하자면 친민주당 쪽에 본인 스스로도 뭐 그거를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TV에서 어떤 그 패널로 이렇게 두 명 선정을 할 때는 꼭 이렇게 민주당 쪽 패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보셨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항상 이런 그 윤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리얼미터라는 것을 감안을 할 경우에 보수층의 지지율이 60%가 훨씬 넘는 69.2%가 기록이 됐고, 전체적인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이것도 38%가 훌쩍 넘었다라고 이 평가가 될 때는, 이제 그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 1희 1비는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수시로 제가 여러분께 합니다만은, 그런 질곡에 빠진 이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는 변곡점을 지나갔다라는 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결정적인 트리거를 제공을 했다. 법과 원칙, 대화와 협상 프레임으로 이렇게 양분된 게 법과 원칙으로 모든 것을 적용을 하겠다. 그런 거에 화물연대가 두 손 든 건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두 손 든 민노총, 거기에 비겁하다라는 그 비겁한 민노총을 제가 수식어로 썼죠. 예, 파업을 종료를 할 때도 시작은 지도부 지들이 해놓고, 이제 뭐 완전히 사면초가 된 상황에서 야, 이거 파업 참가를 더 이상 계속 할래야 파업을 끝까지 참여를 할 자기 동료가 없네. 야, 그렇다면 파업 찬반 투표, 파업 종료하는 게 어떤가라는 찬반 투표를 한번 조합원들에게 물어보자. 시작은 자기들이 해놓고 끝은 돌파구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당연히 70% 정도로 파업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합원들이 파업 안 하겠다고 하니까 파업 끝내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이 정치 파업을 자기들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놓고, 이제 이 동력이 뚝 떨어지니까 파업을 스톱할 명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찬반 투표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비겁한 민노총이라는 수식어를 아주 대문짝막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연말이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그 시점이 되는 것이죠. 바로 15일, 내일 모레입니다. 15일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게 두 번째로 생중계를 합니다. 국정과제, 산적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겠다. 사실은 이제 도어 스태핑은 일단 큰 언론의 이 변화가 선결되지 않는 한 도어 스태핑은 당분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국정과제, 이거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국정 수행 과제이기 때문에, 아예 그 과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1차는 한 번 했었죠. 네. 국민 100여 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내일 모레 15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분간 국민 100명, 예, 이거는 뭐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을 선정을 해서 국민들이 묻고 윤 대통령과 강요 국미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자신감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그렇구나, 이제 내년도에 윤석열과 그 대통령실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하겠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바라볼지, 이게 연말 연초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한 번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참 정말 해도 못하네라는 또 그 부정적인 그런 이 견해가 나올 것이냐라는 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